안녕하세요. 맥스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에디트 메시 모디파이를 이용해서 모니터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볼 것이고요. 재질도 입혀 볼 건데요. 이제까지 배운 재질의 경우에는 하나의 오브젝트에 하나의 매핑을 주는 스탠다드 재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울 매핑 방식은요, 하나의 오브젝트에 2개 이상의 재질을 부여해야 될 때 사용하는 멀티 서브 오브젝트 재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 모니터는요, 하나의 오브젝트로 되어 있지만 화면이 될 가운데 부분의 매핑과 그 이외의 바깥 부분의 재질이 각각 다른 재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 개의 오브젝트에 여러 개의 매핑을 지정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트 뷰에서 모니터의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박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오늘 만들 이 모니터는요, 메쉬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퍼스펙티브 뷰를 선택을 하고요. F4를 눌러서 엣지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박스를 가지고 모니터를 만들 건데요. 모니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박스 모양을 변형시켜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 전기 스탠드를 만들 때 오브젝트의 모양을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그먼트가 필요하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디파이 패널로 가셔서요, 이 박스가 가지고 있는 세그먼트의 숫자를 보시면은요, 현재 이 박스는 랭스 위드 하이트의 세그먼트가 1개씩 밖에는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박스의 모양을 원하는 대로 변형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세그먼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랭스 위드 하이트에 각각 3개씩의 세그먼트를 추가해 주고요. 다음에는 에디트 메쉬를 선택하겠습니다. 버텍스 레벨로 가셔서요, 모니터의 맨 앞에 화면이 될 부분을 먼저 만들어 줄 건데요. 탑뷰에서 맨 아래쪽에 있는 버텍스들을 다 선택을 합니다. 모니터의 맨 앞에 버텍스들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프트 뷰에서 선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프론트 뷰포트에서 보시면 앞에 버텍스들이 전부 선택이 되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원근감이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겹쳐져 있는 부분이 화면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실상은 퍼스펙티브 뷰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맨 앞에 버텍스들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프론트 뷰를 선택을 하시고요. 스케일 툴을 사용을 해서 XY 평면축으로 화면보다 조금 작게 만들어 줍니다. 이 작업은 반드시 프론트 뷰에서 하셔야 되고요. 다른 뷰에서 하시면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게 줄여줬으면은요, 이제는 그 뒤쪽으로 버텍스들을 옮기겠습니다. 이번에는 탑뷰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레프트 뷰를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앞모양의 그 표현이 됐고요. 이제는 뒤쪽의 버텍스들을 선택을 합니다. 역시 프론트 뷰에서 스케일을 적용시켜 주시고요. 다음에는 버텍스들을 적당히 옮겨 주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모니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니터를 만들어 본 것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메쉬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각 뷰에서의 그 스케일을 적용하거나 옮기는 연습을 통해서 메쉬 작업을 좀 쉽게 하시라고 이 모니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는 매핑을 할 차례인데요. 오늘 배울 멀티 서브 오브젝트 재질의 경우에는 하나의 오브젝트에 여러 개의 매핑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 에디트 메쉬의 폴리곤 레벨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 폴리곤 레벨에서 원하는 폴리곤들을 선택하신 후에 아이디를 지정해 줘야 매핑을 할 때 그 아이디대로
원하는 재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모니터의 아이디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폴리곤 레벨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모니터의 그 화면이 될 맨 앞부분을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은요, 매터리얼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예, 현재 보시면은요, set id에 1이라고 써 있는데요. 예, 이 박스가 만들어지면서 원래 갖고 있던 아이디입니다. 그냥 1번을 쓰셔도 되는데요. 오늘은 이 오브젝트 아이디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숫자를 달리 해보겠습니다. 1 대신에 2라고 아이디를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 폴리곤들을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단축키 7을 눌러서 이 모니터가 갖고 있는 폴리곤의 수를 확인해 보시면은요, 이 모니터는 면이 108개나 됩니다.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 폴리곤의 개수보다 내가 새로 선택해 줘야 되는 폴리곤의 숫자가 훨씬 많은데요.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메뉴바에요, 파일 옆에 에디트라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면은요, 이 셀렉트 인버트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그 선택해 놨던 이외의 면들이 한꺼번에 선택이 됐습니다. 네, 다시 7을 눌러서 폴리곤 카운터를 화면에서 없애주고요. 네, 그리고 다시 그 매터리얼을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set id에 아무런 숫자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현재 선택해준 폴리곤들이 2개 이상의 아이디를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폴리곤을 따로 이렇게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set id에 4번이라고 나타나죠. 다른 면을 선택을 해 보시면 이번에는 6번입니다. 네, 3번이고요. 이렇게 그 폴리곤을 하나만 선택을 해보면 여러 개의 아이디로 각각 나타나는데요. 네, 이렇게 그 박스나 실린더 같이 보시는 이 스탠다드 프리미티브나 또 익스텐드 프리미티브에서 만들어지는 오브젝트의 경우에는요, 오브젝트를 생성시킬 때 이미 각자 자기가 알아서 아이디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다시 모디파이 패널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폴리곤 레벨에서 내가 원하는 아이디로 바꿔줘도 됩니다. 네, 이제 아까 그 선택해 놓았던 폴리곤들을 다 선택 해제해 버렸기 때문에 폴리곤들을 다시 선택해 줘야 되는 불편이 있는데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네, 그 아래에 있는 이 셀렉트 아이디입니다. 예, 아까 제가 이 모니터의 가운데 부분은 아이디를 2번으로 이미 지정해 준 상태입니다. 네, 이 모니터의 폴리곤을 선택을 해보면 셀렉트 아이디에 2라고 나타납니다. 이 셀렉트 아이디에 2를 입력을 하고요. 옆에 있는 이 셀렉트 아이디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선택해 놓았던 면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놨다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이 퍼스펙티브 뷰에서요, 아크 로테이트를 사용해서 돌려보시면은 이렇게 뒤에도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오브젝트가 만들어질 때 원래 갖고 있던 아이디의 2번이 바로 이 뒷부분이었다는 뜻이겠죠. 이 뒷부분은 일단 빼주겠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예, 다시 그 메뉴바에 에디트, 셀렉트 인버트를 선택을 하셔서 이번에는 1번을 주겠습니다. 이 아이디를 지정해 주는 것은 사용자가 지정해 주고 싶은 번호를 마음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요, 나중에 재질 편집기에서 매핑을 할 때 지금 이 폴리곤 레벨에서 지정해 준 아이디와 재질 편집기에서 지정해 준 아이디가 반드시 일치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매핑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아이디를 다 지정해 주셨으면은요, 매핑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현재 노랗게 돼 있는 이 폴리곤 레벨을 다시 한번 눌러서 폴리곤 레벨을 비활성화를 시켜줍니다. 반드시 이렇게 비활성화를 시켜주신 다음에 멀티 매핑을 적용해줘야 제대로 원하는 재질이 들어갑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는 M을 눌러서 재질 편집기 대화창을 열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매핑 방식은 하나의 오브젝트에 하나의 재질을 지정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재질 편집기에서 보시면은요, 오른쪽에 스탠다드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해준 매핑 방식은 지금 보시는 이 스탠다드 매핑 방식이었고요. 물론 가장 많이 쓰이는 재질입니다. 오늘 배우는 이 멀티 매핑의 경우에는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드 버튼을 누르고요. 나타나는 대화 상자에서 다른 매핑 방식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여러가지 재질이 있는데요. 앞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중에 멀티 서브 오브젝트라고 하는 재질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면은요, 이렇게 대화창이 뜨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맥스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대화창이 참으로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두 번째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별 무리가 없을 것이고요. 물론 제각기 다른 옵션들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화 상자가 뜨는 것은요, 내가 이 멀티 매핑을 하기 전에 만약에 다른 매핑 작업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어보는 대화창입니다. 위의 것은 내가 미리 해놓은 재질을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하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이고요. 아래 것은 내가 미리 작업해 놓은 재질을 그냥 그대로 쓰겠느냐고 물어보는 대화창입니다. 저는 지금 그 선택해 놓은 이 슬롯에서 미리 그 만들어 놓은 재질이 없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냥 아래 것을 선택을 하고 OK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처음 보는 옵션들이 뜨는데요. 보시면은 아까 그 스탠다드라고 돼 있던 부분이요, 지금은 멀티 서브 오브젝트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요, 셋 넘버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수만큼의 아이디의 숫자를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네, 일단은 대화창을 닫고요. 여기에도 역시 아이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아이디의 숫자와 제가 아까 그 폴리곤 레벨에서 지정을 해준 아이디가 같아야 매핑이 제대로 지정이 됩니다. 네임의 경우에는요, 내가 알아보기 쉽도록 이름을 정해주는 것인데요. 지금 이 모니터의 경우는 아이디가 두 개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멀티 매핑을 하다 보면 어느 아이디에 어떤 매핑이 지정됐는지 잊어버릴 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임 부분에다가 작업을 시작할 때 아예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것이 편합니다. 저는 2번에다가 픽처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1번에는 바디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로 10개의 아이디가 있는데요. 그냥 이대로 놓고 쓰셔도 괜찮고요. 이 재질의 개수도 물론 10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셋넘버 대화 상자를 눌러서요, 제가 1000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음에 맨 밑으로 가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1000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상 지정해 줄 수도 있겠지만은요, 네, 이렇게 많은 재질을 줄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저는 조금 전에 2개만 아이디를 지정해 줬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2라고 입력을 하고 OK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Assign을 눌러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색깔 상자를 눌러서 색깔을 바꿔 보시면은요,
이렇게 뷰포트에서 색깔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색깔도 바꿔보겠습니다. 다음에는요, 1번 네모 상자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여러 번 재질을 지정해준 낯익은 이 스탠다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스포이드 옆에 보시면 1번이라고 써 있고요. 또 body라고 써 있습니다. 1번 아이디로 들어와 있다는 뜻이겠고요. 또한 이 툴바 맨 끝에 보시면 Go to Parent라고 하는 아이콘과 Go Forward Shelving이라는 아이콘 두 개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아이콘은 아무 때나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 Go to Parent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어 있을 때는 눌러보겠습니다. 상위 레벨이 또 있다는 뜻입니다. 예, 이제는 최상위인 그 멀티 서브 오브젝트까지 왔기 때문에요. 이 아이콘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네, 아래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2번 아이디로 들어가서요. 이 2번에는 그림 파일을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비트맵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제까지 늘 해오던 대로 디퓨즈를 눌러서 그림 파일을 지정해 줬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보시면은요, 현재는 하위 레벨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Go to Parent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옆에 있는 Go Forward Shelving의 경우에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눌러서 상위 레벨로 가보시면은요, 네, 이제는 그 아까 1번 아이디로 들어왔을 때와 같이 스포이드 왼쪽으로 보시면은요, 2번 아이디인 픽처로 들어와 있다고 나타납니다. 네, 이제는 옆에 있는 이 두 개의 아이콘이 다 활성화가 되는데요. 네, 이번에는 Go Forward Shelving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요, 이번에는 그 상위 레벨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옆에 아이디로 이동하게 됩니다. 조금 아까는 여러분들과 확인했듯이 2번 아이디였는데요. 지금은 1번 아이디입니다. 네, 이렇게 한 번씩 누를 때마다 그 다음 번호를 가진 아이디로 이동이 되고요. 예, 지금은 아이디가 이렇게 두 개밖에는 없어서 현재는 1번과 2번으로 각각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Go to Parent 아이콘을 눌러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최상위 레벨로 올라왔습니다. 매핑 작업을 처음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현재 내가 어느 레벨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보실수록에 금방 익히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멀티 매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